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8년이 된 40대 주부입니다. 수도권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고 남편과 둘이 열심히 맞벌이했어요. 아이가 생긴 후로도 저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덕분에 생활은 크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성실한 편이라서 불평할 일도 없었죠. 하지만 유독 시어머니 앞에서는 제 자신이 작아졌습니다. 친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결혼 때부터 저를 은근히 무시하셨거든요. 가끔 시댁에 가면 차갑게 저를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잘 웃다가도 제가 나타나면 표정이 굳으셨죠. 그때마다 저는 이유 없는 죄인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에게 힘들다고 털어놓기도 했어요. 그때 남편은 별일 아니라며 저를 달랬지만 마음의 멍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군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노골적으로 차별을 하셨거든요. 동서들에게만 값비싼 선물을 챙겨주시면서 제 것만은 항상 깜빡하셨죠. 자, 다들 이거 여행 갔다가 생각나서 사온 거니까 하나씩 받아가. 어머니, 이 스카프 정말 제가 딱 원하던 거예요. 어머, 손지갑도 제 거예요? 어쩜 제 마음을 이렇게 잘 아세요? 우와, 이거 내 가방이야? 양주도 있네. 저도 이거 정말 필요했는데. 감사합니다, 어머니. 술은 압수야. 너무 많이 마시니까 안 돼. 뭐야, 야, 엄마가 나 생각해서 면세점에서 사온 건데. 엄마, 근데 서윤이 거는요? 서윤이 건 없어요?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어 깜빡했나 보다. 얘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그만 미처 생각을 못했네. 어머니 괜찮아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엄마는 왜 서윤이 것만 자꾸 잊으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너는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속이 시원하니? 나이 들면 깜빡할 수도 있는 거지. 정말 괜찮아요. 저 신경 안 써요, 어머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형님,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고 다음에 더 좋은 거 챙겨주실 거예요. 알아, 동서. 나 괜찮아. 형수님도 좀 서운하실 것 같은데 어머니 다음엔 꼭 챙겨주세요. 알았어. 다들 그만 좀 해. 내가 큰 죄라도 지었니? 원. 서윤아 진짜 괜찮아? 내가 좋은 거 사줄. 지훈 씨,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 어? 매번 시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 넘기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러 제 앞에서 동서들의 선물을 치켜세우며 자랑하시곤 했어요. 그럴 때면 저는 웃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더라고요. 가끔 시어머니는 동서들과 따로 모임을 만들어 저를 불러내기도 했습니다. 서윤아, 이번에 민정이하고 희정이하고 백화점에 가기로 했으니까 너도 꼭 나와라. 알았지? 어머니, 이번 주는 회사에 특근이 있어서요. 이번엔 제가 좀 어렵겠어요. 또? 너는 매번 어떻게 그렇게 요리조리 잘도 피해 다니니? 회사 핑계도 하루 이틀이지. 이번엔 그런 소리 말고 무조건 나와라. 정말 가고 싶지만 이번엔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휴, 너만 바쁜 거 아니다. 네 동서들도 다 나오는데 너 혼자서 그렇게 특별하냐? 딱 잘라 말할게. 이번엔 빠지는 거 용납 못해. 알겠어? 동서들은 일 안 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지금 걔들 일 안 하고 집에서 논다는 거니? 걔들도 다 집안일로 바쁜데 내가 부르니까 바쁜 와중에 나오는 거야. 잔말 말고 나와라. 네, 어머니.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어떻게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참석해라. 알겠어요, 어머니. 노력할게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상사에게 부탁해 모임에 참석을 하면은 역시나 꽂아놓은 보릿자루 신세였죠. 제겐 일부러 말도 안 거시고 백화점에서 동서들하고만 어울리셨어요.
그러면서 역시나 동서들에게만 옷을 사주곤 했습니다. 제겐 어울리는 게 없다면서요. 그리고는 쇼핑이 끝날 때쯤 세일 코너에서 5,000원짜리 티 하나 사주시면서 잘 어울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참석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또 며칠씩 전화를 걸어 구박하셨어요. 참석하면 이번엔 역시나 없는 사람 취급을 하셨고요. 대체 뭘 어쩌라는 건지 제가 말을 걸어도 시어머니는 들리지 않는 척 외면했어요. 어떻게 좋은 관계가 되고 싶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며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면 갑자기 핸드폰을 열어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며 제 말을 안 들으셨죠. 제 말은 그저 허공으로 흩어졌어요. 어느새 동서들도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더군요. 그때마다 저는 혼자 섬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이 텅 빈 듯한 기분만 남았죠. 저를 향한 그들의 무시는 점점 습관처럼 굳어갔습니다. 한순간에 제가 투명인간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참고 견뎌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주겠지 하는 희망도 버리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건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더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그 사실을 저는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죠. 어느 날 새벽 시댁 가족 단체 채팅방 알림이 울렸습니다. 또 시어머니께서 가족 모임 날짜를 정하시려는 참이었죠. 그런데 확인해 보니 하필 이번 주 토요일로 모임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날은 회사에 큰 문제가 터져 비상근무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이미 며칠 전에 남편을 통해 그 사실을 시어머니도 분명 알고 계셨죠.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이번 가족 모임은 회사 일이 있어서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시작이네. 또 회사 핑계? 내가 뭘 했니? 넌 늘 이런 식이니? 형님은 어쩜 이렇게 매번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어머니? 그러게 말이에요. 가족 모임만 잡으면 꼭 그날 일이 있으시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언니.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갑자기 생긴 일이어서요. 세상에 바쁜 사람 너 하나뿐인가 보다. 민정이도 나오고 희정이도 나오는데 왜 유독 너만 그럴까? 맞아요, 형님. 회사 생활 저도 해봤는데 이렇게까지 매번 일이 생기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미안해, 동서. 나도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래. 어머니, 소윤이도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회사가 세무조사 들어와서 비상이에요. 좀 이해해 주세요. 지훈아, 너는 언제까지 아내 편만 들 거니? 내가 다른 며느리들 볼 낯도 없다, 정말. 그게 아니라 서윤이 입장도 있으니까 조금만. 오빠는 항상 언니한테만 너그럽다니까. 엄마가 서운할 만도 하지. 됐다. 매번 내가 참지 뭐 내가. 알아서들 해라. 죄송해요, 어머니. 결국 저는 다시 한번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공격을 시작하시더군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저를 그렇게 깎아내리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 순간 저는 참아왔던 말들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마디 한다. 너는 도대체 왜 매번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빠지는 거니? 시집 일이면 남의 일이 아니라 네 일이야. 네 그 알량한 회사 생활보다 중요한 거라고. 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가족 모임 하나를 제대로 못 나오냐? 핑계요? 어머니, 제가 일부러 핑계를 댄다고요? 그럼 아니니? 매번 회사 하면서. 너만 회사 다녀? 너만 바빠?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정말 속상해요. 어머니야말로 일부러 제가 참석하기 곤란한 날만 골라서 모임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저도 괜찮고 다른 사람들도 좋다는 날은 절대 안 잡으시잖아요. 이번에도 그래요. 일요일에 잡으면 되는데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유치한 짓을 하겠어? 유치한 짓이라고요? 지난번에도, 그전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늘 제 일정이 어렵다고 하면 꼭 그날만 골라 잡으셨잖아요. 우연도 이렇게 반복되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 네 말대로다. 내가 아주 며느리 무서워서 이제 모임도 못 잡겠구나. 차라리 우리 일정을 네 일정표대로 움직이자, 응? 그러면 되니?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냥 조금만 배려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이번에도 일요일 다 괜찮다는데 굳이 어머님께서 제가 곤란한 토요일 고집하시는 거잖아요. 배려? 이게 어디 어른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너 지금 네 시아버지 일찍 죽었다고 나 무시하는 거니? 저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럼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저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 아주 잘났다 잘났어. 어디까지 가나 보자.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가족 채팅방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얼마 후 조용히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며 위로해줬습니다. 서윤아, 진정 좀 해. 엄마가 너무 심한 거 나도 알아. 그래도 네가 이렇게까지 흥분하면. 당신은 그 상황에서 겨우 그 말밖에 못해? 당신이 제일 문제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아이,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나까지 끼어들면. 당신은 늘 이래. 중재한답시고 결국 나한테만 참고 이해하라고 하잖아. 근데 나도 사람이야. 나도 힘들고 나도 한계가 있어. 서윤아, 아니 나는 그냥 싸우면 네가 힘드니까. 힘드니까 참으라고? 그러느니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정말 못하겠어, 이렇게는. 뭐? 아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래, 그 정도로 내가 힘들다고. 내가 바라는 건 아주 작은 거였어. 그냥 내 편 한 번만 제대로 들어주는 거. 그거 하나였다고. 서윤아,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냥 좀. 미안한데 나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 남편의 위로에도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앉아 생각했죠. 이렇게까지 시댁과 갈등하며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더군요. 처음으로 이혼이란 단어가 진지하게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상황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더 큰 갈등의 시작을 예고하는 징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한동안 시댁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남편의 생일이 다가왔죠. 시어머니는 굳이 당신 집에서 아들의 생일상을 차리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남편이 시어머니 아들이기도 하니 이해하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사건의 시작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죠. 서윤아, 안방 서랍에 돋보기 좀 있거든? 그거 좀 가져다 줄래? 네, 어머니, 잠시만요. 아마 화장대 옆 서랍인가 거기 있을 거다. 잘 좀 찾아봐. 네, 알겠어요. 저는 안방으로 가 서랍을 열어 평소 시어머니께서 사용하시던 돋보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곤 바로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죠.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큰 소리로 집안을 뒤집기 시작하시더군요. 당신의 금반지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3캐럿짜리 다이아가 붙어있는 두꺼운 금반지였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내 금반지가 없어졌어. 그거 어디 갔지? 엄마, 갑자기 금반지라니. 무슨 금반지? 아이 참, 네 아빠가 전에 사준 3캐럿 다이아 붙은 반지 말이야. 에? 아이, 그걸 어쩌다가 잃어버려. 어디다 두셨는데요? 안방 서랍 속에 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누가 빨리 좀 찾아봐.
어머니, 침대 밑에라도 떨어뜨리신 거 아니에요? 제가 볼게요. 엄마,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 다른 데 둔 거 아니야? 그 반지가 어떤 반지인데 그냥 반지가 아니라고. 3kg 타이어가 붙은 내 금반지. 엄마, 진정 좀 해봐. 여기 서랍 속 말고 다른 데는 없었어? 없었어. 내가 거기 두는 거 빤히 알잖아. 누가 얼른 좀 찾아보라니까. 저도 같이 찾아볼게요, 어머니. 민정아, 옷장 쪽 한번 봐. 난 베란다 쪽 살펴볼게. 여기 서랍 아래도 꼼꼼히 볼게. 아유, 이걸 어쩌면 좋아. 빨리들 좀 찾아봐. 큰일이네, 정말. 시어머니의 호들갑에 온 가족이 나서서 안방과 거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넘게 반지를 찾았어요. 하지만 금반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그러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누구 손을 탄 것 같다. 순간 모두의 얼굴에 어색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최근에 어머니 방에 들어갔던 사람 있으세요? 혹시요? 동서의 그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무섭게 노려보셨어요. 지난 몇 달간 내 안방에 들어온 사람 서윤이 말고 없었다. 아, 그래요? 새언니가 자주 안방에 들어갔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서윤이 말고는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었어.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쏟아졌죠.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더군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억울하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순식간에 그날의 생일 잔치는 완전히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가족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 눈치만 보기 시작했죠. 저 역시 그 불편한 공기를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잠시 베란다로 나가 바람이라도 쐬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베란다로 나가는 순간 저는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동서와 시누이가 구석에서 조용히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손버릇이 좀 안 좋은 것 같지 않아? 어쩐지 전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어. 그러게 말이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동서와 시누이는 저를 보자마자 급하게 입을 다물더군요. 지금 무슨 얘기 중이었어? 설마 내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형님. 무슨 말씀을. 아무 얘기 아니었어요. 맞아요, 새언니. 그냥 저희끼리 다른 얘기 잠깐 했어요. 그러곤 황급히 자리를 피해 사라지더군요.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들어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시어머니의 표정이 그 순간 싸늘하게 변하더군요. 시어머니의 그 차가운 시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분위기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혼자 집안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어떻게든 그 금반지를 찾아서 결백을 증명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과 서방님은 상황 파악도 못한 채 거실에서 술잔만 기울이고 있었죠. 여보, 지금 한가하게 술 마시고 있을 때야? 빨리 같이 반지 좀 찾아봐. 아유, 서윤아, 좀 쉬었다 찾자. 어차피 집 안에 있겠지. 어디 멀리 갔겠어? 뭐 걔가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맞아요, 형수님. 술이나 한잔 하시면서 천천히 찾아요. 뭐 아마 엄마가 다른 데 두고 저러시는 걸 거예요. 별일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어떤 오해를 사고 있는지도 모르고 태평한 소리나 하더라고요. 저는 혼자서라도 안방부터 거실 구석구석까지 뒤졌지만 금반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시어머니께 다가가 말을 꺼냈죠.
어머니, 아무래도 반지를 다른 곳에 두셨을 수도 있잖아요. 천천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글쎄다.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봐도 모르겠네. 어쩌면 이 집에서 제일 돈에 쪼들리는 사람이 가져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니? 응? 어머, 정말 그러게요, 어머니. 사람 일이라는 게 겉만 봐서는 모르는 거니까요. 의외의 사람이 그랬을 수도 있고요. 맞아, 엄마. 사실 이런 일들은 가까운 데서부터 의심하게 된다잖아요. 설마 했던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할 수도 있죠.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나? 뭐라고요?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저를 겨냥하고 있다는 걸 모를 수 없었으니까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죠. 제 가방과 겉옷을 모두 소파 위에 내던졌어요. 어머니, 저 진짜 너무 억울해서 못 참겠어요. 제가 떳떳하니까 제발 직접 제 가방이든 뭐든 다 뒤져보세요.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어머, 형님, 진정하세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자는 건 아닌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뭐 견물생심? 아까부터 다들 저만 쳐다봤잖아요. 이럴 거면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해요. 나중에 가서 또 다른 말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제 가방이고 뭐고 전부 직접 뒤져보라니까요.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니? 다들 너를 의심한다는 건 아니고. 맞아요, 형님. 저희 형님 의심 안 해요. 어서 빨리 하세요. 저도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요. 여보, 왜 이래 갑자기 진정해. 누가 당신을 의심한다고. 당신은 가서 그 좋아하는 술이나 마셔. 그래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자 저는 직접 가방을 거꾸로 뒤집어 모든 물건을 쏟아버렸습니다. 화장품, 지갑, 서류들이 마구잡이로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놀라면서도 매우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셨죠. 아니, 누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하랬어? 어지간히 해. 당장 치워. 보기 싫으니까. 어머니가 저 의심하셨잖아요. 먼저 저를 범인 취급하신 건 어머니 아니세요? 그럼 대체 저한테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 어른 앞에서 버릇없이. 저도 더 이상 못 참겠네요. 어머니가 대놓고 절 도둑으로 몰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뒤져보라니까요? 이제 와서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에 제 분노는 한층 더 뜨겁게 끌어올랐죠. 저는 끝까지 다 뒤져서 의심을 풀라고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실은 금세 험악한 분위기로 뒤덮였고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동서가 옆에서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러더니 들으라는 듯이 빈정거렸습니다. 어차피 벌써 다른 데다 잘 숨겨놨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뒤져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재수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 의심해요? 말이 지나치잖아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야, 이 최민정,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숨겨놨다고? 동서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아니, 저는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다들 너무 흥분하시니까. 네가 지금 계속 날 흥분하게 하잖아. 남편과 서방님이 급히 동서를 말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된 뒤였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쏘아보더군요. 나는 민정이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이유가 뭐겠어? 어쩌면 진짜 다른 데 숨겨놨을 수도 있는 거지.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서윤이가 그렇게까지 할 리가 없잖아요. 넌 조용히 해. 어른이 말하는데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어머니. 어차피 진짜 숨기려고 했다면 벌써 손 썼겠죠.
최민정, 제발 입 다물고 있어. 왜 자꾸 일을 키워? 지금 다들 저 의심하시는 게 맞네요. 어머니, 정말 저를 그렇게 보셨어요? 내가 뭘 잘못 봤다는 거니? 상황을 보면 뻔한 거잖아. 너 아니면 누가 그랬겠어?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어머니 진짜 그만하시라니까요. 아우, 제발. 엄마가 다른 곳에 흘린 걸 수도 있고. 내가 그걸 왜 흘려? 됐어. 그만해, 지훈 씨. 더 듣고 싶지도 않아. 저는 그 순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것을요. 이 지방과 작별을 고하더라도 진실은 밝히고 끝내겠다고요. 이렇게 다들 의심할 거면 차라리 경찰 불러서 확실히 밝히죠. 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경찰? 무슨 경찰이야? 괜히 일 크게 만들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당장 그만둬라. 내 그 반지 안 찾고 말지. 형님, 경찰까지 부르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일이 더 커지면 어쩌려고요? 그냥 일 키워. 지금처럼 애매하게 덮고 넘어갈 거라면 차라리 지금 경찰에 신고해. 난 이제 확실하게 해야겠어. 더러워서 이 집구석 며느리 하기도 싫고. 이것이 지금 뭐라는 거야? 서윤아, 제발. 내가 부탁할게. 일단 진정하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어? 결국 남편은 더 큰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저를 데리고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제 더는 이렇게 시댁과 엮여 살 수 없다고 생각했죠.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텨. 지긋지긋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당신 엄마랑 동서한테 이렇게까지 모욕당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대체 왜? 나도 우리 집에서 귀한 딸이야. 오늘 있었던 일 우리 엄마 아빠가 알면 가만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나 엄마 아빠한테 말도 못하겠어. 너무 부끄럽고 처량해서 말도 못하겠다고. 이혼해. 이럴 바엔 차라리 이혼하자고. 서윤아, 내가 다 미안해. 아니, 나 엄마가 당신 의심하고 있는 거 몰랐어. 진짜 그냥 반지 잃어버린 일인 줄 알았지. 미안해. 그런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갑자기? 내가 갑자기 이러는 것 같아? 당신도 봤잖아. 당신 엄마, 동서, 시누이. 심지어 당신조차 내 편이 아니었어. 이런 결혼 생활을 내가 왜 해? 말해봐. 내가 이혼하지 말아야 할 이유 하나라도 있어? 아니야, 서윤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진정해, 어? 지안이 봐서라도 한 번만 참아줘. 내가 이제 진짜 확실히 알았어. 됐어. 나 이제 정말 지쳤어. 이번에는 절대 못 넘어가.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앞으로 다시는 우리 집 가지 마. 우리 엄마 보고 살지 마. 불러도 가지 마. 아니다. 우리 엄마 전화번호 차단해버려. 내가 다 막아줄게. 아유, 제발 서윤아. 한 번만 진정하고 생각 다시 해보자.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죠. 그러면서 앞으로 시댁에 가지 말라고 말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그동안 일부러 그날 일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평소처럼 회사와 집으로 가며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계속 차고 다니던 팔찌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수리를 맡기려고 친하게 언니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동네 금은방을 찾았어요. 금은방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인이 저를 보고 반갑게 웃으며 맞아줬죠. 하지만 곧 미소가 묘하게 어두워지는 걸 느꼈어요. 제 팔찌를 건네받은 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제 동서가 이 가게에 찾아왔다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동서 이야기에 저는 순간 긴장했죠. 서윤아, 내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네 동서가 우리 가게에 다녀갔었거든? 동서가요? 동서가 왜요? 뭐 사러 왔대요?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이제야 얘기하는 거야.
현숙 언니, 무슨 일인데요? 동서가 대체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간 건데? 지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동서가 저를 도둑 취급하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것이었죠. 동서는 제가 시어머니의 금반지를 훔쳤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그 금반지를 팔러 오면 즉시 알려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인은 한숨을 쉬며 그런 부탁을 하는 동서가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했어요. 어이없다는 듯 동서의 그 행동에 고개를 저었죠. 제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슴 속에서 분노와 억울함이 다시 솟구쳤죠. 동서가 설마 다른 금은방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도난당했다면서 시어머니 반지 사진까지 주고 갔다고요? 나도 그래서 너무 놀랐어. 이미 동네 여러 금은방에 똑같은 얘기가 다 퍼졌더라고. 이 말 해도 될지 고민했는데 너 모르는 것 같아서. 아니,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전혀 모르고 있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또라이. 진짜 네 동서 또라이야. 소윤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차분히 생각해보자. 나도 진짜 속상해서 말 못 꺼내고 있었던 거야.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시댁일에 신경 안 쓰고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모욕까지 당할 줄은 몰랐어요. 동서와 시어머니에 대한 더 큰 분노와 실망이 밀려왔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현숙 언니, 나 이번엔 정말 가만히 안 있어. 더는 못 참아. 반드시 사실 밝히고 동서 제대로 책임지게 할 거야. 그래, 서윤아. 네가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다. 나도 네 편이니까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무조건 네 편 들어줄게. 금은방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즉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강하게 경고를 했어요. 동서, 지금 당장 허위 사실 퍼뜨리는 거 멈춰. 그리고 동서가 만들어낸 소문, 동서가 직접 바로잡아. 지금 당장. 어머, 형님, 왜 그렇게까지 흥분하세요? 형님이 그렇게 민감하게 나오시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게 더 수상한데요?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지금 동서 뭐라고 했어? 제 말은 진짜 떳떳한 사람은 그렇게 발끈 안 한다고요. 형님이야말로 뭔가 찔리는 거 있으니까 그렇게 난리치시는 거 아니겠어요? 동서, 정말 이렇게 나오면 나도 더는 못 참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법적 대응까지 각오해야 할 거야. 어머, 무서워라. 형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야말로 가만히 안 있죠. 누가 더 곤란해질지 한번 볼까요? 저는 결국 더 이상 참지 않고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강력히 엄포를 놓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가슴은 쉬이 진정되지 않았죠. 화가 날 대로 난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팔찌를 찾으러 다시 금은방에 들렀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지인은 뭔가 망설이는 듯 저를 바라봤죠.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지인은 조용히 문을 닫고 제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인의 행동이 평소와 달라서 저도 긴장하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서윤아, 얼마 전에 네 시어머니가 몰래 우리 가게에 찾아왔었다. 네? 어머니가요? 여기 왜요? 글쎄 말이야. 내가 어이가 없어서. 네 시모가 잃어버렸다고 했던 그 금반지 있지? 그걸 직접 가지고 와서 팔고 가셨어. 그것도 아주 조용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하시면서. 네? 반지를 팔고 가셔요? 잠깐만요. 무슨 부탁? 어머니가 대체 뭐라고 부탁하셨어? 지인의 말에 저는 마음이 급해져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녀는 곤란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시어머니가 부탁한 내용을 말해줬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금반지를 팔았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지인에게 부탁했던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금반지를 처음부터 잃어버리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았는데 그 반지를 찾고도 제게 사과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니 조용히 팔아서 없애려고 한 거였어요. 자신의 체면을 위해 저를 계속 도둑으로 내몰았던 거죠. 저는 충격으로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은 모욕과 수치심이 머릿속에서 생생히 떠올랐죠. 소윤아, 내가 보기엔 너희 시어머니가 너한테 사과하는 게 싫어서 그냥 조용히 상황 덮고 넘어가려고 하신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소윤아, 괜찮아? 아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지인은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다며 미안한 눈빛으로 말했죠. 저는 그저 망연히 서서 한동안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제가 당한 일이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혔어요. 동서가 퍼뜨린 헛소문까지 떠올라 다시 한번 뜨거운 분노가 가슴에서 타올랐습니다. 이번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와 동서가 저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반드시 되돌려줄 생각이었죠. 며칠 후 서방님의 승진으로 시댁에 모임 약속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저는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남편과 이야기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만행을 알게 되고 생각을 바꿔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제대로 마음먹고 일찍 시댁으로 향했죠. 거실에 들어서니 시어머니는 아직 준비가 덜 끝난 듯 분주히 움직이고 계셨어요. 제가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살짝 놀란 기색이었죠. 아니, 다시는 내 얼굴 안 볼 것처럼 그러더니 여긴 또 무슨 일로 왔니? 저는 일부러 편안한 표정으로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준비한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며칠 전에 금은방 하는 지인한테 정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금은방? 너 금은방 하는 친구도 있었니? 동네 오래 살다 보니요. 이전에 조리원 동기요. 그 친구가 진짜 재밌는 얘기 해주더라고요. 어머니, 금은방에서 일하다 보면 진짜 별별 손님을 다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별별 손님이라니 무슨 얘긴데? 그게 참 재밌는 얘기던데 들으시면 어머님도 깜짝 놀라실걸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저는 지인이 만난 손님 중에서 참 특이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기 금반지를 몰래 팔아놓고는 가족들 앞에서는 잃어버렸다고 난리친 사람이 있었다네요. 참 별별 사람이 다 있죠, 어머니? 그 말을 하며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자리를 뜨고 싶은 듯 안절부절 못하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일부러 환하게 웃었습니다. 친구 이야기 듣는데 참 어머님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왜 생각이 나니? 왜 그리 놀라세요? 어머님도 반지 잃어버리셨으니까요. 어머님 금반지도 하루빨리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어디 멀리 안 갔을 테니까요. 그쵸? 뭐라고? 그래. 찾아야지. 어디 있을지 나도 모르겠지만 금방 나오겠지 뭐. 시어머니는 뭔가를 급히 말하려고 입을 떼셨지만 타이밍 좋게 서방님 부부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색한 웃음만 짓고 계셨죠. 그 모습에 저는 말할 수 없는 통쾌함과 함께 묘한 슬픔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이후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셨고
계속 불안한 태도로만 일관하셨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모두가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음식을 넘길 수 없었어요. 동서가 제 앞에서 계속 비꼬며 말을 걸어왔거든요. 마치 제가 진짜 범인이라도 되는 듯 은근한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 형님, 오늘 반찬 너무 맛있네요. 정말 손맛이 좋으신가 봐요. 어쩜 손재주가 그렇게 좋으신지 뭐든 감쪽같이 잘하시네. 무슨 뜻이야, 동서? 아니요, 그냥요. 형님이 워낙 손이 야무지시니까 칭찬한 거예요. 다른 뜻은 없어요. 민정아, 그만해라. 다들 식사나 조용히 하자꾸나. 어머니,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전 그냥 형님이 뭐든 잘 감추고, 아니, 잘하신다는 뜻이었는데요. 재수 씨, 말이 좀 이상하시네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하시면 저 안 참습니다. 제가 뭘요? 전 그냥 칭찬한 건데요. 오히려 다들 왜 예민하게 반응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결국 더 참지 않기로 결심하고 동서의 말을 자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쩌면 반지를 이미 찾았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순간 식탁 위 모든 눈빛이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어요. 당황한 눈빛으로 급히 저를 막으려 하셨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참을 만큼 참았고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어머니. 어쩌면 그 반지 이미 찾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서윤아,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만해. 왜요, 어머니? 다들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미 찾으셨잖아요. 아니세요? 아니, 그래, 맞다. 그래, 사실 내가 이미 찾았다. 내가 그걸 깜빡했구나. 네? 어머님, 지금 뭐라고요? 반지 찾으셨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반지 이미 찾으셨다고? 시어머니의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고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가족들을 돌아보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지금껏 저를 의심했던 가족들의 태도에 실망한 듯 특히 동서를 바라보며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재수 씨, 지금이라도 서윤이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아무 근거도 없이 사람 몰아세워놓고 그냥 넘어갈 일 아닙니다. 아주버님, 저는 그냥 분위기가 이상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하라고 하세요?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수 씨가 지금까지 했던 말 기억 안 나세요? 당장 사과하세요. 그래, 지금 당신이 사과할 타이밍이야. 어서 형수님한테 사과 못해? 나 혼자만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만 그러는지 모르겠네. 솔직히 좀 억울해요. 어머님, 이게 사과할 일이에요? 민정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서윤이한테 어서 제대로 사과 못해? 네? 어머님. 어서 사과해. 어디 감히 손윗 사람을 의심해? 제대로 사과해. 알았어요. 저 형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 없이 말을 좀 심하게 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동서가 마지못해 내뱉은 그 어설픈 사과로 끝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동서가 그동안 동네 곳곳에 퍼뜨린 헛소문을 반드시 바로잡으라고 요구했어요. 동서, 헛소문 퍼뜨린 곳 전부 직접 찾아가서 내가 도둑이 아니라는 거 정확히 설명해.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확인했다는 인증으로 반드시 사인까지 받아서 가져와. 형님, 그걸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부끄러워서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차라리 그냥 죽으라는 게 낫죠? 동서의 얼굴은 불만과 분노로 가득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 형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런 창피를 당하면서까지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
동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까지 하는 게 너무하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조용히 시어머니의 눈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민정아, 너 아직 정신 못 차렸니? 네가 저지른 일이잖아. 서윤이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 어머니, 어머님까지 왜 그러세요? 제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이러세요? 누가 이상한 헛소문 퍼뜨리고 다니래? 그만하고 당장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 안 듣고 버틸 거야? 알겠어요. 하면 되잖아요. 하면. 형님 말대로 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이 한꺼번에 씻겨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란 걸 저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제게 남은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한 달 동안 동서는 매주 시간을 내어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자신이 함부로 퍼뜨렸던 헛소문을 일일이 정정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때마다 저에게 인증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했어요. 사진 속 동서는 늘 굳은 표정이었고 인증을 해주는 사람들은 살다 별걸 다 한다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죠. 저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만 했으니까요. 처음 동서는 이 일을 대충 넘어가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죠. 동서, 이걸 지금 인증샷이라고 보낸 거야? 내가 분명히 사인까지 제대로 받아오라고 했지? 다시 해와. 형님,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이미 충분한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민정아,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서윤이가 시킨 대로 제대로 해야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해? 당장 다시 해와. 어머니, 알겠어요. 다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후 동서의 태도가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 때문이기도 했지만 서방님과 시어머니의 압박이 컸던 탓이었죠. 결국 동서는 점점 더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우습게 볼 수도 무시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동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죠. 오히려 저를 만나면 어색한 웃음만 지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를 보며 마음 한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야 진정한 의미로 제가 겪었던 모욕과 억울함을 되돌려줄 수 있었으니까요. 형님, 이번이 마지막 인증샷이에요.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그래, 확인했어, 동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해. 내가 이런 일 또 겪으면 그땐 정말 가만 안 있어. 알겠어요, 형님.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알지 못하도록 일부러 시어머니와 단둘이 만났죠. 말없이 마주 앉은 뒤 저는 가방에서 조용히 그 금반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어요. 어머니, 이 반지요. 어머니한테 사실 소중한 반지잖아요. 아버님이 선물하신 건데 잃어버린 거 찾았다고 가족들이 알고 있으니 다시 하고 계셔도 되잖아요. 아니, 서윤아, 이 반지를 네가 어떻게 다시 구했니? 대체 어디서? 저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당황할지 미리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앞의 반지를 보며 말없이 손끝을 떨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의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서윤아,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잘못을 했구나. 돌이켜 생각하면 네가 결혼하고 우리 집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난 널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 늘 마음 한구석으로 너를 밀어냈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 미안하다. 내 고집이 그렇게 세서 내 자존심만 챙기느라 너한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정말 너무 미안하다. 반지 일은 내가 내 입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 일이 이 지경까지 될 줄 정말 몰랐어. 반지를 찾은 다음 내가 제대로 사과만 했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네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클지 가늠조차 되지 않아. 네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내가 왜 그때 몰랐을까?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는 거 늦었다는 거 나도 잘 알아. 근데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 서윤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 분명한 약속을 받아야 했죠. 어머니, 앞으로 다시는 저 무시하거나 괴롭히지 않겠다고 확실히 약속해 주세요. 이게 제가 바라는 마지막이에요. 그래, 서윤아. 네 말대로 할게. 다시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다. 내가 정말 약속한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의 길었던 갈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예상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죠. 다시는 이런 상처를 입지 않겠다는 확신이 생긴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죠. 이 사건을 겪으며 저는 더 이상 시댁의 시선이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지키고 당당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죠. 예전처럼 제 의견을 감추거나 참지 않고 분명히 표현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런 제 태도가 낯설었는지 가족들도 조심스럽게 반응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저를 존중하게 되었어요. 덕분에 저는 더 이상 시댁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비로소 진짜 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